성과 평가, 성과 관리, 성과 코칭을 뭐 제가 계속 이제 용어들을 사용할 거니까 잠깐 그래도 정리를 좀 하면 성과 평가라는 거는 누구한테 좋은 점수를 줄 거냐, 누구한테 낮은 점수를 줄 거냐, 뭐 이 평가 결과를 갖고 누구를 승진시킬 거냐, 사실은 이런 평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인 경우를 성과 평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과 평가는 실제로는 과거의 수행이 대상이죠. 그래서 과거에 누가 더 잘했어?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그럼 올해도 더 좋은 뭐 수행이나 성과를 보이느냐?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죠. 점점 과거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은 수행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성과 평가보다는 관리로 초점이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성과 관리라는 거는 연간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노력을 좀 더 증가시키고 역량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계속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성과 관리 초점이고요. 성과 코칭이라는 건 그래서 일상 업무 속에서 아니면 연관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의 성과를 촉진할까? 이를 통한 성장이나 실행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피드백, 뭐 동기부여, 실행 촉진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성과 관리에 대한 방법도 이런 평가, 관리, 코칭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죠. 구성원들이 목표가 명확해야 내가 노력하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보상이 나한테 가치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과 관리가 없으면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봐. 근데 목표도 없고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 될 동인이나 내가 달성한 성과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노력을 할 이유도 없고 조직은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1950년대에 미국에서도 급격하게 조직 규모가 확장이 되고 이럴 때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MBO라는 이런 방법에 대한 주창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성원들은 어떻게 봤냐면 그냥 시키는 일 하는 사람, 주어진 일 하는 사람,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다가 구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원들의 동기가 강화가 되면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는 데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표랑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너무 이제 정량적인 평가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지표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KPI 방법론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과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 MBO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KPI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지표들, 뭐 행동 수준의 레벨들이 뭐가 있는가?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핵심 성과 지표를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랑 전략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요인이 뭐냐. 그래서 핵심 그 성공 요인에 대한 거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핵심 성공 요인을 가지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 측정 방법은 뭔지, 목표 값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측정 주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KPI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치, 타겟을 설정하고 그래서 도정적이면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과 리뷰랑 피드백을 하고 개선이나 재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이클이 연간 단위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요. KPI를 일단 조직 단위에서 세부 개인 단위까지 내려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KPI 수립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가죠. 내년도 KPI는 10월 달쯤 수립을 해서 뭐 11월, 12월 확정해가지고 이제 내년 1월 달 조직 개편과 함께 시작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KPI라는 게 너무 단위 목표, 그다음 개인 단위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여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를 측정 가능해야 되니까 재무지표나 너무 정량지표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기적인 뭔가 경쟁력 이런 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부서 성과는 좋지만 조직 전체 성과랑 충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코칭을 끝낸 그 임원분이 협업부서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이렇게 협의하고 의견을 주고 이제 이러는데 이 협의가 잘 안 된답니다.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KPI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최근에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조직 KPI 달성이 안 돼서 그거는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KPI 중심으로 관리가 될 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떤 임원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팀 단위에서는 다 KPI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연말이 되면 들고 온대요. 그런데 왜 합쳤을 때 우리 그 사업부 조직은 KPI가 80%밖에 안 될까요? 도대체 KPI를 어떻게 달성했길래 조직의 목표는 큰 조직의 사업부 조직의 목표는 80%인데 팀들은 다 달성했다고 말하냐. 이러면 KPI 설정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되면 목표 달성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는 거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100은 달성했는데 사업부를 다 합쳐봤더니 다들 도전적이지 않은 달성 가능한 일반적인 수준의 목표만 수립을 했으니까 80%밖에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큰 방향이나 전략적인 연결 이런 부분들은 상충되기도 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또 야기가 됐었습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목표를 중간에 조정한다든지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는 뭐 분기 단위로 주기적으로 구성원들한테 성과 리뷰를 하면서 성과 향상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완책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목표 중심의 성과 관리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있어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는 이 과정 안에서 이 과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구성원들이 본인의 동기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목표와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현재의 목표 중심의 KPI 중심의 성과 관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들은 계속 있는 거죠. 요즘에 뷰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세상이 복잡하고 뭔가 좀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요. 환경도 너무 많이 변하고. 근데 이거를 연간 목표를 수립하는 게 과연 맞아? 당장 다음 달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연간 목표를 수립을 해서 그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앞으로 돌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성과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기존 방법이 환경의 변화에 너무 좀 둔하다. 유연하거나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뭔가 문제의식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분기 단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다잖아요. 조사했을 때 63%가. 그런데 피드백이 즉각 잘 안 와요. 그리고 학습이나 성장이 있어야 이를 통한 성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학습과 성장보다는 성과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말이 이를 통한 성장이지 이를 통해서 성장하기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